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랭그래프의 메모리 세이버 기능을 바탕으로 개발한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랭그래프의 퀵 스타트 튜토리얼을 보고 그 기능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파드의 Adding Memory to the Chatbot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튜토리얼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에 대해서 제가 다루었고요. 이건 첫 번째 비디오에서 다루었고, 그리고 이 튜토리얼을 직접 실행하면서 그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내용이 바로 이 두 링크에 있습니다. 콜랩 소스 코드를 보시면 제가 랭그래프 퀵 스타트 튜토리얼에 있는 소스 코드를 콜랩에 복사해서 직접 실행을 하면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수정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설명한 유튜브 클립 링크를 새로 이게 추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미리 알아둬야 될 이 기본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교과서 위주로 이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내용을 응용해서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페이지가 바로 이것이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소스 코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실행하는 이 메인 함수에는 UI 부분을 제가 구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이드바에는 이 세션 정보를 전부 클리어하는 그런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버튼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AI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세션 정보를 지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버튼만 누르면 모든 대화 내용과 다른 세션 정보들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 앱을 사용하고 또 공부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리셋 세션 버튼을 여기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 웹페이지의 UI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 ST는 스트림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트림닛이 바로 웹 UI를 개발하기 편리하도록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툴이죠. 이 스트림닛을 이용해서 타이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림닛의 세션 스테이트를 이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할 때는 세션 스테이트에 아무것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겁니다. 세션 스테이트에 모델 초이스라는 키가 없을 경우에는 이 모델 초이스를 오픈 AI 챗 GPT로 기본값을 설정을 합니다. 이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세션 레벨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함수에서 이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굳이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지 않고 세션 값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른 함수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초이스 레디오 버튼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오픈 AI를 사용할 것인지 엔트로픽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정의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델을 초이스를 하면은 세션 값들이 모두 클리어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초이스에 선택한 모델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디폴트 값으로 오픈 AI의 챗 GPT가 저장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엔트로픽으로 고치면 세션 값들이 클리어되고 이 모델 초이스에는 엔트로픽 클라우드라는 값이 할당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는 API 키 서비티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밑에 부분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API 키 서비티드 밸류는 false로 일단 초기화를 하고요. API 키 서비티드가 false일 경우에는 요 밑에 부분들이 실행이 되죠. 이 세션 스테이트의 모델 초이스 값이 엔트로피 클라우드일 경우에는 이 텍스트 인풋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오픈 AI일 경우에는 이 텍스트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는 오픈 AI의 API 키를 눌러주세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엔트로피 클라우드로 바꿨을 경우에는 이 메시지가 바뀌죠.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것을 구현을 한 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서밋 버튼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서밋 버튼을 누르면은 API 키가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 유저가 여기 API 키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것이 실행이 되고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워닝 메시지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런 API 키를 넣지 않고 서밋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Please input your Anthropic API 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건 오픈 AI 키를 넣어달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구현이 안 됐네요. 여기에서 if문을 다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이 변화 과정을 보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소스 코드는 참고로 토글 소스 코드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도 쉽게 가져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카피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 로컬로 옮긴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저가 모든 이 API 키를 입력을 했다면 요 if문이 실행이 될 건데요. 세션 스테이트의 API 키에는 유저가 입력한 API 키가 입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API 키라는 키에는 유저가 여기서 입력한 태블릿 API 키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API 키 submitted는 true로 바뀌고요. 여기서 false로 했던 부분을 true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PI 키 submitted가 없을 경우에만 이 부분이 표시가 되니까 여기서 true로 바꾸게 되면 이 부분들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두 키 정보를 입력을 하고 submit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럼 submit 버튼을 눌렀을 경우 API 키가 할당되고 태블릿 키가 할당되고 API 키 submitted가 true로 바뀌죠. 밑에 출력되는 부분들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서 한번 메인으로 갔다가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오면 그 인 부분이 없어졌죠. 제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submit 키를 누르면은 이 부분이 없어지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구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improvement 할 부분들이 몇 개 있죠. 바로 여기에서 entropic API 키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OpenAI API 키를 넣어주세요 하는 워닝 메시지를 모델 초이스 정보에 따라서 바꾸어 주는 것, 그리고 AI 모델 API 키뿐만 아니라 태블릿 API 키도 체크하는 부분이 나오면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세팅이 됐을 경우에는 다이내믹하게 이 인풋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기능도 추가되면 더 완벽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수정을 해나가시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세션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싶으시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리셋 세션 버튼입니다. 그때 리셋 세션을 다시 누르시면 다시 처음으로 가죠. 그럼 모든 세션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 페이지가 다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 UI 부분은 전부 완료가 된 것이고요. API 키가 서브미티드 됐을 경우에 langgraph run 함수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죠. 이 함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함수 내에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이 모두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웹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메소드들은 이 위에서 임포트를 했고요. 다른 내용들은 이전 비디오에서 다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저의 이전 비디오를 보시면 되겠고, 오늘 배우는 부분은 요 memory saver하고 tool node, tools condition 요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하고 그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langgraph run 부분을 한번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langgraph의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은 세 가지인데요. 바로 memory saver랑 SQLite saver, 그리고 postgres saver 등이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memory saver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memory saver를 인풋한 다음에 memory라는 변수로 초기화를 시켜주죠. 그러면 이제부터 memory saver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memory sav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mouse over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state란 클래스를 사용해서 annotated를 리스트 형식과 그리고 add 메시지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으로 선언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graph builder라는 변수에 할당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사용할 이 모델 이름들을 이 두 변수에 담아 놓죠. 이 모델 이름은 저렴한 모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이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따로 모듈을 my underscore modules py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모델이 가격이 가장 싸고요. 더 가격이 저렴한 모델이 나올 경우 여기만 바꿔주면 이 파일뿐만 아니라 이것을 임포트해서 사용되는 모든 다른 파일들에서도 가장 저렴한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세션 스테이트에서 엔트로피 클라우드나 오픈AI 챗 GPT 둘 중에 하나를 유저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값을 모델 초이스라는 키에 할당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엔트로피 클라우드인 경우에는 여기서 선언한 이 모델에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API 키는 마찬가지로 세션 스테이트의 API 키에 저장된 그 값을 사용을 합니다. langgraph에서 LLM을 사용하는 방법인 챗 엔트로피의 파라미터로 그 두 가지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langgraph에서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AI의 챗GPT를 사용할 경우에도 같은 형식으로 모델 이름하고 API 키만 따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태블릿 API 키는요, 이 함수에서 환경 변수에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션 스테이트에 있는 태블릿 API 키 값을 태블릿 언더스코어 API 언더스코어 키라는 이름으로 환경 변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전에 유저가 입력했던 모든 정보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그래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는 구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구현할 부분은 툴인데요. 여기서 사용될 툴은 바로 Tably Search Result라는 툴입니다. 이것은 검색 엔진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는 API 키이고요. 이 API 키는 환경 변수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개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Max Result 해서 2로 하면은 2개의 정보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Tably Search Results는 랭그래프에서 미리 구현해 놓은 클래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클래스 내용을 자세히 아실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에서 정의한 태블릿 서치 리절츠라는 툴은 이름이 태블릿 서치 리절츠 제이슨이고요. 이 툴이 하는 일은 바로 요 정보입니다. 요 두 가지 정보가 LLM에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이곳에 마우스 오버를 해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툴이 마련이 됐고요. 이 툴은 한 가지 툴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열 형식으로 툴스라는 변수에 따로 할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랭그래프의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툴을 사용할 경우에는 LLM의 bind tool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위에 선언해 놓은 이 툴스를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을 LLM with tools라는 변수에 사용했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위에서 정의한 툴 중에 하나인 LLM과 밑에서 정의한 이 툴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처리는 다 랭그래프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고요. 그러면 LLM과 툴을 사용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메인 노드로 사용된 챗봇이라는 함수인데요. 여기에서는 스테이트를 그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테이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스테이트 형식은 위에서 선언해 놓았던 이 스테이트 그래프를 말하는 것이고요. 리스트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메시지는 계속 add가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하는 일은 방금 우리가 이 LLM과 툴을 세팅한 이 변수를 사용해서 invoke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스테이트 메시지를 이 AI에 전달하면 그 AI로부터 답을 받아오는 그런 기능을 구현한 함수이죠. AI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함수입니다. 이제 랭그래프가 사용할 툴들과 노드들 그리고 모델들이 모두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을 찍고 선을 긋는 일만 하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편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 부분인데 방금 전에 구현한 이 챗봇이 노드입니다. 노드는 그래프 이론에서 설명하는 점인 부분이고요. 툴스도 마찬가지로 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태블릿 서치 엔진을 사용하는 툴을 우리가 할당을 했죠. 그래서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 작업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일단 add node라는 부분은 점을 찍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dd node로 tools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기에 점을 찍은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스타트와 엔드 그리고 챗봇과 툴이라는 이런 점들을 다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에 선을 그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add conditional edge는 바로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노드로 분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입구입니다. 챗봇으로 오게 되면 이 챗봇에서는 컨디션에 따라서 툴스로 가든지 엔드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어지는 선은 바로 툴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툴스로 오면은 그 다음에 나가는 곳은 챗봇입니다. 여기서는 챗봇으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스타트 부분이 나오죠. 이 스타트 부분은 여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에서는 처음에 시작하면은 챗봇으로 무조건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선은 다 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dd node와 add edge 그리고 add conditional edge로 점과 선을 모두 그어 놓았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된 겁니다. 랭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모두 완성이 되면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소스 코드를 좀 밑으로 가시고요. 이 try 부분은 바로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점을 찍고 선을 모두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내용이 컴파일 되면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컴파일 할 경우 체크포인트라는 그런 파라미터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메모리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선언했던 이 메모리 세이버 부분이죠. 이 메모리 세이버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랭 그래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컴파일된 내용들이
내용들이 그래프 변수에 담아져 있고요. 그래프 변수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리고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노드들, 어떤 툴들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메모리 세이버 이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정보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하게 이것만 가지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그래프 바이트에 넘겨주고요. 스트림넷의 이미지 기능을 사용해서 이것을 그냥 전달만 해주면 자동으로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캡션은 바로 이 그림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프의 바로 밑에 표시가 되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모든 설명들은 이전에 다 설명되었던 내용들이고요.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될 핵심 과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메모리 세이버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해주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컴파일 과정에서 체크포인터로 그 메모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이번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바로 thread id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만 다루면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랭그래프의 기능은 모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체크포인터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thread id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에서 그림까지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display chat이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에는 이벤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롤이 어시스턴트이냐 아니면 유저이냐 이 두 가지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림릿의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그 내용들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함수가 실행이 돼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 대화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여기서 구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롤을 어시스턴트인지 유저인지를 나누는 이유는 스트림릿에서는 어시스턴트인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유저인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아직 실행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콜이 되죠. 여기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부분을 계속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config 1, config 2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configurable 안에 thread id 1, thread id 2가 정해져 있고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랭그래프의 체크포인터 기능의 마지막 부분인 이 thread id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 다음 함수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프 스트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config라는 것하고 유저 인풋 두 가지 정보를 받아오죠. 이 그래프 스트림은 바로 여기에서 호출들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벤트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하죠. 그 값은 어떤 것이냐면 그래프의 스트림인데 이것은 invoke하고 stream 두 가지 LLM과 통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invoke은 단일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stream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스트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LLM과 통신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그 부분의 메시지는 유저라는 부분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유저 인풋을 파라미터로 받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config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onfig 1인지 2인지는 호출하는 곳에서 정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림 모드는 바로 values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챗을 호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값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출력할 내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챗을 호출을 하면은 그 전달받은 이벤트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챗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LLM에 문의를 하고 그 받은 대화 내용들을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내용들을 표시하는 부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내용들을 구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유저가 질문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철이야. 나는 한국에 살아. 내 이름 기억하니?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는 어딥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덕이야. 나는 미국에 살아. 이런 내용들이 AI에 전달이 될 겁니다. 여기 스펠이 좀 틀렸네요. 이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된 겁니다. 바로 그래프 스트림의 config 1을 전달을 하죠. config 1은 바로 thread 1이죠. 유저 인풋 첫 번째를 보냅니다. Hi there, my name is 영철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그래프 스트림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요. LLM으로부터 받아온 대화는 이벤트에 담깁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에 담긴 내용이 바로 디스플레이 챗을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LLM으로부터 받은 답은 요겁니다. 그럼 요 두 가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유저 인풋 2를 넘기는 거죠. 나는 사우스 코리아에 살아 라는 내용이고요. 이때도 config 1, thread 1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LLM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올 거고요.
이게 질문이고 LLM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표시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전 질문과 대답을 얘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스레드 아이디 2를 여전히 주었고요. 유저 인풋으로는 나 기억하니? 라는 것이죠. AI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죠. 그래, 너는 영철이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레드 1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대화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질문과 대답을 다 얘는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전의 대화 내용을 이 메모리 세이버에 다 저장을 해둔 상태에서 이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 그 메모리 세이버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AI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AI는 이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thread 2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thread 2를 여기 STWrite로 표시를 했죠. 그 이전에 thread 1도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STWrite config 1 이 부분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엔 thread 1에 대한 대화 내용은 끝나고 thread 2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thread 2의 내용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이어지죠. 이제 config 2, thread 2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remember me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오겠죠. 바로 그게 이것입니다. Remember my name이라고 했더니 I don't have access to previous conversation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thread 2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thread 2의 정보는 아직 아무것도 없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기억하니에 대한 대답을 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thread 2에도 한번 그 정보를 넣어보죠. My name is Doug이라는 것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미국에 살아라는 정보를 넣었습니다. 그 대화와 답변이 이 부분에 표시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Remember me를 다시 했어요. thread ID를 2를 주면서요. Remember my name 했더니 Yes, 너는 덕이야. 나는 너를 기억해. 라고 대답을 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thread 2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Hi Doug이라고 답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 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죠. 그 나라의 수도는 어딥니까에 대한 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워싱턴 DC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thread 2이니까 여기에는 덕의 정보가 있고 덕은 미국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도는 어딥니까? 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얘는 미국이라고 알아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다시 thread 1으로 옮겨보겠습니다. thread 1을 여기에 표시를 했고요. 다시 내 이름을 기억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그래 너는 영철이야 라고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thread ID 2를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 위에 있는 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겠죠. 대신 thread ID2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얘는 thread 1에서 대화했던 내용 나는 영철이야. 나는 사우스 코리아에 살아. 라는 내용의 정보를 AI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럼 AI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답을 하기 때문에 얘는 영철이고 사우스 코리아에 사는구나.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까지가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체크포인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체크포인터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정의를 하죠. 메모리 세이버, SQLite, 그리고 포스트그레세이버 이런 세 가지 중에 그래서 메모리 세이버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점과 선을 다 찍고 컴파일을 할 때 나는 쟤를 사용할 거야. 메모리 세이버를 사용할 거야. 체크포인터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체크포인터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 thread ID를 사용해서 대화 내용을 별도로 구분해서 그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read ID 1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화와 답변이 저장이 되게 되겠고요. thread ID 2는 그와는 별도로 질문과 답변의 그 대화 내용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면은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체크포인터의 기본 기능을 모두 배우신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은 부분은요. 바로 요 get state 부분인데요. 이 get state은 대화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config 1을 snapshot 1으로 표시하고 config 2를 snapshot 2로 할당을 하면요. 이 snapshot 1과 snapshot 2는 각각 thread 1의 대화 내용과 thread 2의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을 표시를 했어요. 스트림릿의 expander를 이용해서요. snapshot 1을 표시하는 부분이 요거고요. snapshot 2를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요것을 expand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표시가 되죠. config 1, 즉 thread 1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뿐만이 아니라 토큰 정보 등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내용을 사용을 해서 컨트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요 get state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면은 질문과 답변이 여기 나와 있죠. 나는 사우스 코리아 살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thread ID 정보들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로 다시 콜랩스하고 두 번째를 expand를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큰 정보들이 들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정보들은 바로 질문과 답변이죠. 그래서 질문과 답변들이 있고요. 여기는 덕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thread ID도 마찬가지로 그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요건 thread ID 2이죠. 여기까지 배우시면 오늘 배울 내용들이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스냅샷을 표시하는 부분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토글 소스 코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소스 코드 내용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로컬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추가적으로 인핸스먼트 할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임프루먼트 할 기능들을 생각하셔서 이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바꾸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체크포인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기능은 이후에 배울 휴먼 인 더 룹이나 타임 트래블 등 랭그래프에서 제공되는 아주 유용한 기능을 사용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체크포인터 기능 중에 가장 간단한 메모리 세이버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단원에서는 휴먼 인 더 룹이라는 이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개입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